이탈리아 챔피언들의 땅 발렌티노 로시, 자코모 아고스티니, 마르코 시몬첼리. 하지만 또한 불같은 성격, 뜨거운 피, 때로는 넘쳐오르는 열정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 중에서 몇 년 동안 자신만의 빛을 발하다가 자신의 지옥 불꽃 속에서 꺼져버린 이름이 있었습니다. 로마노 페나티. 모토 3에서 그의 세대 중 가장 빠른 라이더, 그리고 또한 가장 위험한 라이더. 많은 팬들과 언론인들이 두 바퀴 위에서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던 남자. 정말 살인 미수였을까요? 아니면 1mm의 오차도, 단 하나의 실수도, 단 1초의 분노도 용서하지 않는 세상의 과장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동화처럼 시작하여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를 위해 4K로 녹화된 악몽으로 끝난 한 경력의 모든 브레이크, 모든 손찌검, 모든 예상치 못한 전개를 조사할 것입니다. 댓글에 딱 한 단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주세요. 페나티는 위험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인자였을까요? 딱 한 단어만요. 그리고 그를 살인자와 비교하는 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패독 전체를 떨게 했던 그 장면들을 직접 보게 될 테니까요. 자, 시작해봅시다. 로마노 페나티는 1996년 1월 15일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의 작은 도시 아스콜리 피체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빨리 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겨우 4살 때 미니모토를 사주셨고,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어린 로마노가 두려움 없이 오토바이에 올라탔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어린 시절의 경주에서 흔치 않은 공격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코너에서 앞바퀴를 깊숙이 박아 넣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곳에서 추월했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마치 자신의 것이고 나머지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기초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곧 그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속도 때문만이 아니라 코치들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다. 페나티는 이긴 후에도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면 헬멧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10살 때 이미 다른 아이들과 싸워 2개의 라이딩 스쿨에서 퇴학당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이가 빨리 달리면 거의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2011년 겨우 15살의 나이에 페나티는 이미 모토 3 유럽 챔피언십에서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경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그는 4번의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은 그를 팀 이탈리아 알퍼미 프로젝트에 영입했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그는 모토 3 월드 챔피언십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16살이었습니다. 페레스에서의 2번째 레이스에서 그는 8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4번째 레이스에서는 첫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3위였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로시와 코너의 살인자 페나티와 같은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별명이 몇 년 후 얼마나 정확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2013년 그의 2번째 풀 시즌의 페나티는 인디애나폴리스와 호주에서 2번 우승했습니다. 그는 매버릭 비냘레스에 이어 세계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세계 2위였습니다. 로시 또한 17살의 125 큐빅 센티미터에서 세계 2위였기 때문에 로시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삐걱거렸습니다. 페나티는 다른 라이더들과 달랐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경쟁 선수들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는 그들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트 안에서는 미케닉들이 언론에 결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2013년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페나티는 리어 서스펜션 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트랙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수석 미케닉은 20분 동안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갔고 레이스에서 우승했으며 피트로 돌아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오토바이를 만지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 그림자처럼 커져갔습니다. 2014년 그의 팀은 발렌티노 로시의 팀인 스키 레이싱 팀 벌 46이었습니다. 로시 자신도 페나티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는 사적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래다. 하지만 페나티의 성격은 팀의 전문적인 구조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이 같은 사양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오토바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언론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은 팀 저녁 식사에서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마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2014년 시즌 중반에 벌 46팀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기술적 차이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무도 그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나티는 시즌 중반에 자리를 잃었는데 이는 1년 전 세계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했던 라이더에게는 거의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5년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 팀 페나티라는 팀을 만들었고 로마노는 다시 우승했습니다. 오스틴에서 우승했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우승했으며 여러 차례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재능이 성격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첫 번째로 정말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아센 그랑프리에서 출발식 도중 트랙 마샬이 그리드에서 페나티의 오토바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몇 초 지연되는 것에 초조해진 페나티는 마샬의 팔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마샬은 오토바이를 놓쳤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포착했습니다. 레이스 운영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5,000 유로의 벌금과 공개 경고. 성명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페나티는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사적으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마샬은 내 오토바이를 만지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모토2 레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토2 오토바이는 시속 280km에 도달하는 사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최고 속도가 아니라 제동입니다. 라이더가 시속 200km 이상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토바이는 앞쪽으로 압축되고 앞바퀴가 가라앉으며 핸들바는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그 순간 브레이크 레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오토바이가 방향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밖에서 앞브레이크를 잡는다면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리학은 가차 없습니다. 볼로냐 대학의 한 연구는 시속 200km로 달리는 오토바이의 앞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경고 없이 같은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다고 계산했습니다. 차량은 즉시 스피납니다. 오토바이에서 그 스피는 3층 건물 높이로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더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절대로 아무도 다른 라이더의 브레이크 레버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터사이클 역사상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입니다. 로마노 페나티가 오기 전까지는요. 정확한 날짜로 가봅시다. 2018년 9월 9일 일요일 미사노 서킷에서 열린 산마리노 그랑프리. 로마노 페나티는 이미 그 시즌의 포워드 레이싱 팀과 함께 모토2로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디움이 없었고 여러 레이스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팀 동료인 스테파노 만지, 그보다 젊은 이탈리아 라이더는 연습 주행에서 더 빨랐고 레이스에서도 페나티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12번째 랩에서 만지는 우회전 코너에서 페널티를 추월합니다. 깨끗하고 접촉 없이 잘된 추월입니다. 하지만 페널티는 헬멧 안에서 분노로 끓어오릅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그를 봅니다. 주먹을 흔들고 오토바이에서 만지에게 모욕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마샬들은 폐쇄회로 TV로 그것을 봅니다. 그 순간 레이스 디렉터는 결정을 내립니다. 페널티에게 블랙 플래그. 블랙 플래그는 즉각적인 실격을 의미합니다. 다음 랩에 피트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페널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깃발을 보지 못한 것처럼 한 바퀴를 완전히 돕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메인 직선 주로에서 레드 플래그가 나와 레이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라이더가 넘어졌고 오토바이가 트랙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든 라이더들은 시속 120에서 140km 정도로 속도를 줄입니다. 그들은 한 줄로 편안하게 재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지가 페널티 앞에 있습니다. 페널티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가속합니다. 그는 만지의 오른쪽, 정확히 브레이크 레버가 있는 쪽에 붙습니다. 그는 왼팔을 뻗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전체로 만지의 오토바이 앞 브레이크 레버를 잡습니다. 그 장면은 끔찍합니다. 만지의 오토바이는 앞으로 끔찍하게 고꾸라집니다. 만지는 간신히 핸들바를 잡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불가능한 슬라럼을 하고 예상치 못한 제동을 상쇄하기 위해 스로틀을 끝까지 열어 기적적으로 오토바이를 똑바로 유지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1도만 더 기울어졌더라면, 만약 앞바퀴가 미끄러졌더라면, 만약 만지가 찰나의 순간에 반응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스포츠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BC는 그것을 모터사이클 역사상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트랙에서의 살인 미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살인 미수. 국제 언론은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형법이 스포츠 경기 내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살인 미수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코 기소되지 않았지만 여론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마노 페나티는 세상에게 생방송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던 라이더였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인 FIM은 신속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페나티의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한 경기, 두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복귀 날짜 없는 출전 정지였습니다. 그의 팀인 포워드 레이싱은 즉시 그를 해고하고 매우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팀이나 어떤 스포츠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팀의 주요 스폰서인 스위스 시계 회사는 페나티가 하루라도 더 남아있으면 모든 후원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탈리아 헬멧 브랜드를 포함한 페나티의 개인 스폰서들은 다음 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경찰은 스포츠 폭력과 타인의 생명 위협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페나티는 아스콜리 피체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해독 전체가 그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거의 어떤 라이더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토 이 월드 챔피언이자 이탈리아인인 프랑코 모르비델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만지였다면 페나티가 같은 트랙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시는 경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의견을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동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댓글에 딱 한 글자만 써주세요.
페나티가 정말 심각한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S를, 엄청난 어리석음, 10대 시절의 충동성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면 N을 써주세요. 한 글자만요. S 또는 N.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 그 후에 일어난 일은 훨씬 더 뒤틀려 있으니까요. 버튼을 누르고 계속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브레이크 미치광이 미사노의 살인 미수범이라고 지목하는 라이더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토GP에서도, 모토2에서도, 심지어 그의 원래 카테고리였던 모토3에서도요. 팀들은 그들의 이미지와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아무도 괴물을 고용하는 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나티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스포츠 정신과 의사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울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터뷰는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지가 제 앞에 있는 것을 보았고 시즌 내내 쌓였던 모든 분노가 제 팔에 모였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그가 알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과는 여론을 양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22살의 젊은이이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지만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그와 함께 트랙에 있다면 나는 결코 편안하게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엠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움직임으로 6개월 만에 출전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렀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결정은 페나티가 충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켰고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리 보고서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은 FIM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선수를 되찾고 싶어하는 이탈리아 스폰서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믿습니다. 2019년 페나티는 바니스나이퍼스 팀과 함께 모토 3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네, 레이스에서 우승했습니다. 헤레스에서, 브루노에서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수쳤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코너에서 그를 야유했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이중성이었습니다. 재능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브레이크의 그림자가 모든 랩에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야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2020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그는 또 다른 라이더인 일본의 아이 오구라와 충돌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직선주로 한가운데서 손찌검을 했습니다. 페나티는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동안 오구라의 팔을 때렸습니다. 벌금과 슈퍼라이선스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2021년 또다시 포르티마오 레이스 출발 시 터키의 데니스 웨인즈를 밀쳤습니다. 웨인즈는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벌금, 또 다른 제재, 그리고 또 패독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 디렉터 마이크 웹은 비공개 회의에서 페나티가 다시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면 영구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나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변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시즌 내내 페나트는 정정당당한 라이더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제스처도 없었고 손찌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레이스에서 자신 앞에 넘어진 경쟁 선수를 돕기 위해 멈춰서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 이미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페나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큰 팀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장도 그에게 모토GP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26살의 나이에 로마노 페나티는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거창한 헌사도, 챔피언으로서의 작별 인사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서뿐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상처를 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모터사이클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저는 모터사이클에 너무 적게 주었습니다. 은퇴합니다. 끝. 오늘날 페나티는 이탈리아에서 카이브의 전국 챔피언십의 4구 레이스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지만 명성은 얻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2013년 17살에 세계 2위를 차지했던 신동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브레이크를 잡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운동선수에게든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감옥도, 벌금도 아닌 지울 수 없는 별명입니다. 논란이 많은 라이더에 대한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의 얼굴은 살인 미수라는 표지와 함께 나타납니다. 모토GP의 어떤 포럼에서든 누군가 역사상 최악의 행동에 대해 물으면 대답은 만장일치입니다. 미사노에서의 페나티. 그의 유산은 월드 챔피언십에서의 8번의 우승도 21번의 포디움도 아닙니다. 그의 유산은 5천만 번 이상 조회된 3초짜리 영상 클립입니다. 이제 아주 적은 수의 기자들만이 감히 소리내어 하는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페나티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선을 넘을 때까지 공격성을 미화하는 시스템의 산물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모토GP에서는 매주 일요일 불가능한 추월을 봅니다. 팔꿈치 싸움, 바퀴가 닿는 것, 헬멧 안에서 소리 지르는 라이더들을 봅니다. 마르크 마르케스가 발렌티노 로시나 파비오 콰르타라로와 같은 경쟁 선수들을 병원으로 보낸 추월을 강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레이싱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아 이안노네가 파크 페르메에서 경쟁 선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는 이탈리아인이라서 성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포르의 로렌조가 레이스 도중 헥터 바르베라를 발로 차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충동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한 젊은이가 아무도 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것이 공정할까요? 아니면 위선일까요? 대답하려면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FIM은 위험한 주행으로 47명의 라이더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들 중 15명은 한 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단 한 명, 로마노 페나티만이 영구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징계가 철회되었지만 FIM의 초기 결정은 그의 사건의 예외적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거친 추월과 다른 사람의 브레이크를 잡는 것은 다릅니다. 마샬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과 그리드 동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현실도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에서 영웅과 악당 사이에서는 브레이크 레버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페나티는 안전망 없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노 페나티는 모든 일이 일어났던 미사노 서킷에서 10km 떨어진 아스콜리 피체노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라이딩 스쿨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수업을 합니다. 그는 브레이크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네, 브레이크 잡는 법을요. 그 자신도 몇 안 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제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가 미사노의 메인 직선 주로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뛴다고 말합니다.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선 주로에서 9월의 어느 날 22살의 한 젊은이가 3초의 행동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스로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댓글에 딱 한 단어만 말해주세요. 예 또는 아니요? 로마노 페나티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22살에 그렇게 심각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30살에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요. 한 단어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되어 10,000개의 좋아요를 받는다면 저는 또 다른 논란이 많은 라이더의 사례를 조사할 것입니다. 존 홉킨스가 마샤를 폭행했을 때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토니 엘리아스와 발렌시아에서 마샬들과의 싸움일까요? 댓글에서 당신이 선택하세요. 두 번째 부분을 원한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토바이에서는 충동은 멈출 수 있지만 인생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